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단속을 당해 빈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설 연휴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얼굴 알리기에 바쁜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고향을 찾는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 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왔던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교사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옅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는 설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다행히 큰 추위는 없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 영하 3도를 가리키던 대구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높아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도 오늘 10도 안팎까지 높아지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는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설 당일에는 포근한 데다가 날씨까지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시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도 꽤 많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기온까지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도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단속을 당해서 빈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공단에서 11년 동안 일해온 미션 씨는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2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밀린 임금 2,300만 원 가운데 받은 돈이 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션 씨가 지난 2009년 서류에 사인까지 하고 730만 원을 받아갔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님한테 가면 이사님들 말 여기 다 사인해. 나 모르겠어. 나 여기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나 물어봐서 왜 이렇게 사인해요? 이사님 말에 나 문제 없어. 그냥 회사 일 내면은 사인해야 돼요. 돈을 빌린 뒤 갚았지만 사장이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경우 2년 3개월을 일했는데도 아예 본 적도 없다며 밀린 임금을 안 주는 경우 11년을 일했지만 2개월만 일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이주 노동자 상담소에 접수된 이런 임금체불 사례는 지난해에만 28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미등록 노동자이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관련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무 사실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일은 했는데 월급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접수를 하더라도 빨라야 한두 달, 길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그 사이 단속을 당해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신분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처리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불법 신분을 악용해 정당한 임금까지 착취하고 이들을 경비 절감의 방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본격적인 귀성 차량들로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한산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연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지역 고속도로 소통 상태는 대체로 무난한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로 양방향 교통량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부 나들목 부근으로 부산이나 춘천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새벽 4시 30분부터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낙동 분기점 부근 창원 쪽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조금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촌 휴게소 일대로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모두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터널 쪽인데요. 역시 정체 없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정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38만여 대 정도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귀성길 될 수 있도록 여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 통제 초소를 현재 16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명절 기간 24시간 비상체제로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귀성객들이 고향을 방문할 경우에도 철새 도래지나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별로 정기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도 펼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설 연휴 동안에 쓰레기 무단 투기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이며 단속 대상 지역은 삼릉과 칠부람, 불국사, 석굴암, 무장사지, 백률사, 김유신 장군묘 일대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 연휴 동안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 고향을 오가거나 성묘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즐거운 명절,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운전 방법, 양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꽉 막힌 귀성 귀경길. 교통량이 많은 데다 오랜 운전으로 피로까지 겹치면서 잠시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자동차 사고는 평일 평균보다 2.6% 많았고 피해자 수는 27.5% 증가했습니다. 졸음과 부주의, DMB 시청 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고향을 가겠다 하는 급한 마음은 있고 졸리기도 하고 해서 어렸다 보니 피곤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예,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등도 아프고 졸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힘들죠. 졸음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주차해놓고 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근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온풍기의 온도는 21도에서 23도 사이에 맞추고 송풍구의 방향은 얼굴보다는 발밑이나 앞유리를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때 사망자 수가 평일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취약 시간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전조등, 방향지시 등 브레이크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운행 중 과속은 삼가야 합니다. 성묘 뒤 음복주 3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하루 평균 373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동안 안동 중앙신시장 등 도내 26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관이 배치돼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설 대목장을 이용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과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귀향객과 중국 등지의 해외 여행객이 많이 오갈 것으로 예상돼 공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가 전신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검역 장비를 동원해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들이 몰리는 곳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위생수칙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설 연휴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바닥 민심 챙기기에,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바쁜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공과,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치 개혁 현안, 심상치 않은 여론 흐름에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구에 내려와 바닥 민심 챙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2월 국회는 좀 창조 경제를 좀 활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어르신들 만나 뵈면서 민주당도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시켜서 일당 독점을 갖다 이제 해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은 연휴 기간 진행될 각 당의 여론조사에 또 얼굴 알리기에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열리는 크고 작은 모임이 중요한 여론 몰이처가 되기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는 이 설날 민심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모임 단체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또 이렇게 다 찾아봐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재 후보군들도 연휴 기간 지인들과의 교감을 통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도시 출향인들이 가족 친지들과 자연스럽게 정치 현안을 논의하면서 고착화된 지역 풍토에 얼마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지도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면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실 것 같고, 젊은 분들은 좀 변화를 일으키는.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 전에 막이 오릅니다. 다가올 6.4 지방선거의 1차 바로미터가 될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지역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업체 수가 늘었습니다. 이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입주 기업은 2,852개로 지난해보다 49개 늘었으며 전체 근로자는 58,700여 명으로 1,3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관리공단 측은 지난해 기업 경기가 다소 호전돼 업체가 늘었지만 대부분 소규모 업체여서 연구와 생산직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설 연휴 동안 지역 수렵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주, 의성, 청송 지역의 수렵장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경남을 비롯해 전남, 전북 지역의 수렵장은 AI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수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왔던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여자아이가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2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습니다. 지난 27일 포항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냥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죽을 자리는.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인솔교사가 2명이나 있었지만 차에서 내려 앞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솔교사들이 승하차 여부만 확인하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입건 조사 중이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통학 차량 사고 발생 시 당연히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운전자와 달리 보육교사들은 그동안 형사 책임을 진 전례가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을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통학 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2명, 부상자는 45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치러질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던 재수생 강세 현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학원가에는 재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송원학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개강한 재수 선행반에 등록한 학생은 15개 반 700여 명에 이르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0명가량 늘었습니다.
지성학원 역시 지난해 160여 명이었던 재수 선행반 수강생이 올 들어서는 35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15년 입시에서 대학 정시 모집 인원과 의학 계열 입학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3,100여 건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4.9%가 줄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57명으로 지난 2012년보다 16% 줄어들었고 부상자 수도 전년도에 비해 5.5% 줄었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 영하 3도를 가리키던 대구의 아침 기온은 현재 8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도 오늘 10도 안팎까지 높아지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는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8도, 청도는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를 넘어서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구미는 4도, 상주는 2도로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10도 안팎까지 높아지면서 춥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영하 10도 이하까지 내려갔던 봉화와 청송, 의성 모두 영상권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낮 기온도 많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8도, 울진은 10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침 기온이 높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 15도, 울진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